대선 시간이죠. 팔공산입니다. 팔공산에 왔는데 가파이로 올라가 보려고요. 무슨 얘기? 공원 탐방로죠. 여기 한 바퀴 걸어 보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걷는 것 같아요. 산책을 즐겨합니다 저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뭐 춥다기보다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오늘 영천 경주 취재를 한 동안요, 며칠 일은 해야 되니까요. 거의 뭐 새벽에 내려가서 다음날 아침부터 취재를 하고 올라와서, 그리고 또 산적에 있는 제 사안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시간이 좀 모자라요. 명절이 다가오고 여러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3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요즘 좀 아픕니다. 포항에 본사가 있어서요, 대경은. 그렇게 가다 보면 참 가슴 아픈 곳이 있습니다. 제가 그 주변만 몇 시간을 돌다 끝내는 못 가죠. 그리고 돌아오고, 또 저한테는 아버지와 같은 제 형님이 포항에 계시는데요. 제가 재판을 받고 왔다 그랬죠. 오늘 저하고 시작부터 같이 했고, 원팀입니다. 이동훈 대표는 제가 이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했죠. 좀 속내를 얘기할 수 있는 팀이고요. 그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을 촬영하려고 하다가 이 대표님하고요 한 이틀 미뤘습니다. 조처에게 이틀 미뤘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런가 봐요. 욕심인가. 무엇이냐면, 제게 아직 남아있나 봅니다. 아직 견딜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모양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일어나면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런 마음으로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바를 다짐하면서 시작합니다. 무엇이냐면 멘탈을 잡자입니다. 멘탈 잡자. 이틀 전에는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어떤 부분에 본사를 올라가는 과정에서 제가 한 통의 전화를 받고 그냥 멘붕이 왔어요. 와, 보이십니까? 소리 들리죠? 물고기 쫙 오세요. 바로 잡는다면 제가 이제껏 경북 범죄 커넥션이라는 명제하에 제가 걸어온 길이 2년 3개월째 돌입하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저는 여기서 일관되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를 꼬집는다기보다는 걸어오면서 이렇게요. 걸어오면서 물소리에 반응하고 물고기 소리에 반응하고 이 환경을 봅니다만은, 제가 걸어가고 있는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항상 스스로 이제 찾아봅니다. 그 길은 무엇이냐 하면 숨어있지 않고 노출되어서 이제 제가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변 여파의 어떤 반응보다는요, 제 스스로의 어떤 부분, 제가
산책로 다리를 벗어나서 건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에 빠지겠죠. 어떤 이런 부분의 기준점은 명확합니다. 우선 본질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제 나름의 시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똑같은 방식으로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 할 이유가 없죠.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취재를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막바지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명료한 일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저항에 의한 제 고소고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저항에 의한 고소고발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취재 마무리는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저항일 뿐입니다. 네 가지 사안으로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는 이들의 커넥션이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정도냐, 법과 원칙도 깡그리 무시할 정도로 넘나드는 그런 어떤 커넥션의 어떤 인맥관계라든지 그걸로 파생되는 그들의 어떤 영향력,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왜 숙일 수밖에 없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부분의 어떤 숙제는 그것은 각자가 생각할 부분이지만 일단은 저는 그 부분에 중점을 두었고요. 두 번째는 그 면면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간단명료한 겁니다. 저기 물의 깊이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빠져가 들어가겠죠. 하지만 돌멩이를 던져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혹자는 저기에 수풀이 자라는 그 수종이라든지 그 높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르듯이요. 그리고 물고기가 뛰어오르는, 그리고 물 한 개가 깔리는 시간, 여러 가지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여러 조언들을 얻게 되죠. 그 조언에 맞춰서 가게 됩니다. 저는 2년 2개월을 이어가고 있는 동안에 두 번째 질책은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부분을 최선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이냐. 경북 범죄 커넥션이라는 그들의 연계된 어떤 인맥, 그 다음에 끈끈한 어떤 부분, 영화 내부자들처럼요, 그런 그들에게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장치는 일단 법과 원칙입니다. 규칙입니다.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그들을 우리가 믿고 기대고 그들에게 의지하고 그들로 인해서 사회적 잣대를 볼 수 있는 경찰과 검찰, 그 다음 언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부분이 이 정도 사안에서는 수면이 이 정도 초올랐을 때 댐의 높이를 올리거나 숨을 개방한다는 것처럼, 그랬을 때 규칙을 재정비하면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리더들, 정치인들의 어떤 그 모습, 그들의 어떤 부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지켜내 오고 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큰 것은 대중들의 마음입니다. 다수의 마음, 절대적인 마음이죠. 그것은 공통적으로 참인지, 그다음에 그것이 선한지, 그것이 어떤 부분의 결과치가 아름다운지를 따지는 부분으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규칙이 되고, 그것이 이제 규정화된 법이 되고,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되어가는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사회를 구성해서 살고 있죠. 구성원으로 말입니다. 거기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2년 2개월 동안 제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닌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 일을
여러분들이라면 어떨 것인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라도 이 일을 겪을 수 있다. 바로 사회적 약자가 될 수도 있고, 소수의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에, 집단주의에 빠져서 내돌려질 수도 있다. 제 시각은 이렇습니다. 양당 정치, 거대 정당, 우리는 소수 정당 잃어버렸습니다. 소수 정당을 지지하는 마음도 사표가 될까봐 차선책을 선택하는 어떤 그런 이데올기에 빠져가 살고 있죠. 제가 이제 좀 슬픈 거는요, 그저께 다르다는 사실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데 이런 겁니다. 컴퓨터가 재판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 사안은 무엇입니까? 잘 모릅니다. 본인도 수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다 보니까 팍팍 바로바로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저는 고소고발이 되어 있다는 그것을 빼고 본질을 논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걸어가는 시간에요. 저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인사적단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서 논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 대학 교수의 일에 대해서 논하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사안이죠. 그 다음에 시민단체의 권력형 추구하는 시민단체의 긍정적이 아닌 부정적 어떤 발생되는 효과에 대해서 그것이 가져오는 그 결과치에 대한 부분, 김천시민연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요. 그 다음에 부분은 우리가 집단주의적으로 발생되는 정치적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논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요, 인사적단 뇌물수수가 가져오는 사건은 굉장히 큽니다. 옳고 그르면 문제도 아니고 맞다 안 맞다가 문제도 아닙니다. 소수와 다수의 부분도 아닙니다. 다수들끼리의 어떤 정쟁 이런 부분도 아닙니다. 일탈되어가는 한 사람이 가져오는 행위에 대해서 당을 떠나서 정당의 어떤 이념이나 어떤 당헌 당규 정강 정책을 떠나서 구미시의회에서는 결정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여야가 동시에요. 모든 시의원이요. 그들은 바로 김태구 씨라는 한 개인에 대한 부분을 견디다 못해서 자구적으로 결정적인 부분을 하게 되죠.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게 예기치 않은 부분이 도출됩니다. 반시장파, 민주당 내의 반시장파들은 이유 여야를 불문하고 그쪽으로 기울게 되고요. 시민단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보수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세력들도 또 이렇게 파생되죠. 계약이 흘러갑니다. 결론은 그래도 인풋만은 굉장히 여러분 장세경 전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는 굉장히 높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으로 평가는 자제해두고요. 그 수많은 비난과 고난, 그 욕설을 들어도 그는 꿋꿋하게 소신있게 그렇게 펼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요. 그리고 시장이 모든 절대 권력인 양 그를 그의 아내를 인간적인 도리를 떠나서 그리고 숙명성이 느껴지는 어떤 부분인지 변화무쌍한 정당 갈아타기부터 여러가지 모순된 부분으로 속속소리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자 1서3일이라는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번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모든 것이 다 밝혀졌죠. 김태구 시의원은 당시에 제명을 냅니다. 그런 시장을 비난하고 욕설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모든 신문기사를 찾아보십시오. 시장은 당시에 정인으로 나왔을 뿐입니다.
첫 번째, 시장은 당시 정인으로 나왔을 뿐입니다. 두 번째, 윤리위원회의 구성은 거의 다가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의원들입니다. 느끼십니까? 그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에게는 하사를 겨누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정인으로 나왔던 그 시장에 대해서 화살을 겨눕니다. 정인입니다. 정인. 그는 인사청탁을 했죠. 뇌물수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윤석열 대통령을 취임식 날 고소고발하겠다는 그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말해주듯 그를 기소하고 그를 송치하고 그를 재판에 이끈 것은 형사들과 검사입니다. 아무 말 못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만약에 법이 잘못되고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면 그들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은 떠들썩하게 재판까지 갔는데 불구하고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자는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무혐의라는 어떤 법적인 용의의 판단이 옳지 무죄라고 얘기를 하면 손해배상 청구부터 해서 행사, 검사, 전부 징계 절차는 고사하고 오히려 그를 제소한 모든 이들이 범법자가 되는 그런 법의 테두리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상식만 있으면요. 그럼 그가 한순간에 돌변해서 정의의 사도가 됩니다. 그것은 왜냐? 법이 갖고 있는 모순이죠. 그자는 상고심까지만 기다려달라는 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부 녹취가 공개된 극비라든지 모든 것은 초등학생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김태구 씨의 그 부분을 용이하게 만들었느냐? 자, 이거는 제가 누차 얘기했다시피 정인으로 나서게 한 그들이 입 닫고 있는 일입니다. 왜 입 닫을까요? 정인으로 나서서 그대로 경찰에 가서 증언했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김태구 씨는 교도소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가 멀쩡하게 나오는 것은 경찰과 검찰의 장난질 때문입니다. 법은 원칙은 누가 장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면 함정에 빠졌다는 그런 거 말입니다. 몰래 집어넣어서 24시간 이상 양벌죄 처벌되는 법의 모습 혹시 그것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이 부분은 건너갑니다. 그 후 김태구 씨는 지역주택조합 이건 차명거래가 분명합니다. 왜? 정인들 조합에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분만 땅의 거래에 대해서 자기의 토지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남아서 재판 가서 지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는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산업위원이었습니다. 그분입니까? 골재 구민시 최대 어떤 말짱 다 거짓말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그 시기하고 맞물어 떨어집니다. 모든 증거 다 있죠.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어느 날 반부패 수사팀에서 제게 연락이 옵니다. 김태구 씨의 이 부분 말입니다. 제가 자료를 줍니다. 구민시에서 녹아버렸어요. 자, 바쁘게 건너가 보죠. 그는 수많은 모욕과 수많은 인사 비난 그리고 저에 대한 저항을 합니다. 그것을 알리니까요. 그자의 횡령 부분은 어떻습니까? 당시 제가 있었고 그것은 기록에 어디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알선수재 부분은요. 동락공원 그 부분 말입니다. 모든 것이 범죄입니다. 폭력교사 부분부터 해서 저는 대응을 안 했습니다. 고소를 말입니다. 그자는 이제껏 명예훼손이란 그 제명을 붙여서 고소를 합니다. 그것을 오롯이 받아들여주는 구미경찰서는 또 어떻습니까? 다시 건너뛰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대학 사건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모대학 교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당시에 양심고백이라든지 마녀사냥입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무혐의입니다. 무혐의인데 그냥 무혐의가 아닙니다. 무혐의 결론이 나오지 않고 제가 한때 그와 공모를 했다는 교수진들, 그 학교 측들, 그리고 그 고발인들에게서 듣는 증언과 경찰에 제가
실시간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기록은 일부 제가 공개한 적은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은 아직도 봐야 되겠죠. 영장이 치질 일이 아닙니다. 오픈북 시험에 말입니다. 몇 해 전에 수혜자가 제자인데 수혜를부터 양심고백이라 합니다. 그것은 처벌받기 위한 목적으로 한 고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후에 밝혀지죠. 왜? 무혐의 결론 내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공모자라고 얘기한 메일의 모 기자 부분요. 그 파일도 아직 공개는 안 했습니다. 그 메일의 모 기자는 공모 부분이라고 확실시되는 부분으로 여러 정황이 있는데, 첫 번째 제가 아직 공개 안 한 것은 경찰과 한 취재 일기입니다. 그리고 3월 15일 날 저는 무혐의를 받았는데 다시 송치되는 여타 부분부터요. 그것이 왜 여러분 모대 교수 부분이 왜 무혐의가 됐을까를 보시죠. 근데 왜 제2차 범행은 이것은 범죄입니다. 무혐의가 됐는데 고발자가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것을 학교 측에 그들 모두에게 실시간으로 제가 전달을 받고 그것을 지능범죄수사팀에 알려줍니다. 그 전에 정보팀에도 알려주죠. 그 파일은 그대로 있습니다. 30%에 공개한다는 거, 30%에 15%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15%도 공개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필적 감정까지 가고, 그럼 검사는 알고 있었어요. 경찰은요. 이것은 처벌받기 위한 목적으로 한 범행, 아주 무서운 부분입니다. 근데 그 역시도 저에게 계속적인 명예훼손이라는 저항 부분을 합니다. 여러분 본질은 아시죠? 인사청탁 뇌물수수 모대학 교수의 공모 의혹은 온데간데 없이 그들이 저항으로 저에게 명예훼손을 한 것, 바로 이것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그와 동시에 시민단체 김천시민연대 훅 건너뛰어서 보죠. 그는 공문서 위조 행사, 그가 홍보물이라고 얼마 전에까지 정은석에서 와서 얘기한 그 부분이 이번 재판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고스란히 국가 시스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700만 원. 그리고 이번에는 공무원을 불렀죠.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에 정식 재판이 이만큼 걸리는데 저는 그 공무원에게 치료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왜?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숨 돌리고 볼까요? 공문서 위조 행사나 공문서는 바로 수사과정, 현 형사과정의 자존동생입니다. 이것은 처벌받아야 되고 수사조사도 되지 않습니다. 그의 집단들은 저에게 수십 번의 기소를 붙입니다. 기소를 붙여도 불송치되고 마구잡이로 두세 명이서 한 불송치 결과만 수십 건입니다. 2년여 동안요. 반복적인 범죄입니다. 그들은 서울중앙법원에까지 저희 거를 내려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정신형을 줘도 때려주고도 내린다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벌써 나와 있는 결과였습니다. 기각되죠. 그들의 요구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기각됩니다. 그들은 제가 11년의 기자 생활을 딱 하고 3명의 기자를 데리고 가서 김천 의원의 모든 것이 들통나도 저는 고소 안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벌금 받았는 거는 그 이순식 씨 시민연대 대표 양생되었습니다. 도로접두구역에 불법 건축물 말입니다. 87군데의 가센터들, 그들의 대표가 말하는 걸 들었었을 겁니다. 그들은 마구잡이로 고소를 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압법 폐기물에 이들이 들경로로 갔다는 그 부분, 여러분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로 접두구역은 불법 건축물은 이것은 분명하게 문제가 되고 처벌받아야 될 마땅한 일임에도 그대로 양성되어서 수십억 원의 어떤 시세 차익을 올립니다. 그들은 무고를 했고요. 그의 고문인 이영두 씨, 김천을 의뢰인 전 행정처장은 1년이 넘게 저에게 하다 안 되니까 이번에 검찰은 어떻게 기소를 붙였냐면 허위 출장 및 출장 미지급 부분은 제가 확인한 바도 없었답니다. 거짓말입니다. 수두룩 합니다. 자신들이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없었다고 단정 지었지만 며칠 전 경찰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런 사실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방검사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공개하지 않았죠 지금. 여러분, 그래서 이순식에 대한 벌금이 저에게 그냥 그대로 검사가 기소를 붙여서 300인가 받았고요. 그 다음 매일신문의 정기자 명예훼손 500인가 받았고요. 받아 있는 겁니다. 구형입니다. 그리고 허위 출장이 이 사람은 300인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독료 갈취범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지만 그 자는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공무원들 10여 명이 저에게 정언을 하고 그들이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이거 잘못됐다. 씨발 더러워 안 되겠다. 이거 좀 어떻게 하자. 근데 경찰은 수사조차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께도 얘기합니다. 구독료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자는 요번에 신년 칼럼에 가짜뉴스를 엄단해야 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설책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경찰관 음주 교통사고 사건 조작, 경찰관은 왜 얘기를 못합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이니까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다음 취재조차도 안 합니다. 구독료 갈취범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자는 그 부분을 얘기하자 저희 선친의 장애를 하면서 그렇게 저에게 혹독한 시련을 줍니다. 저는 그의 가족들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를 고소조차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욕당하고 그들이 명예훼손당했다고 저에게 재판에 돌아옵니다. 의미가 있을까요? 2021년 4월 1일날 경찰청과 검찰청에 자료를 보냅니다. 이것에 보태서 모든 것이요, 제가 제기한 문제입니다. 6대 범죄죠. 경찰서장과 사과장과 이런 행포, 그다음 지역주택조합은 서민들의 아파트입니다. 차명거래는 구석입니다. 그들은 알박기가 들어가고요. 이런 모든 부분을 알리니까 묵살됩니다. 제가 4월 15일날 일부 뺀 자료를 부비트랙으로 검찰에 넣죠. 묵살됩니다. 근데 버젓이 검찰은 저에게 명예훼손이라고 올립니다. 저는 재판장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월 1일날 저는 자료를 보냈습니다 하면서 그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제가 검찰에 그 어떤 부분에 취재를 여기 곤란해서 마지막 재판에 CD를 들고 제가 법원에 간 일이 있습니다. 법원 관계자들은 일부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북 범죄 커넥션의 아둔함과 그들의 연결고리입니다. 경북도에서는 유관기관입니다. 김천 의료원의 문제죠. 그들은 거기에 주인인, 거기에 실질적인 일꾼인 그들의 인생을 건 그들의 간호사 협의회, 직장 협의회에서 정언을 하고, 당시 김천 의료원 원장님이 정언을 하고 돌아가신 제 존경하는 멘토이시자 시민들의 올곧은 정치인이셨습니다. 고 김상조 도의원께서 정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경찰서 사회부팀장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겠다는 그들의 어떤 대항하는 부분의 토론방에서 얘기를 기소를 붙입니다. 이것이 가당키랍니까? 저는 4월 1일날 제 고향에 저기 친구에게
제 고향이 나온 경찰의 수뇌부죠. 그 당시 경찰청 차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오롯이 취재를 이어나갈 수 있게, 그리고 법과 원칙이 이렇게 휘어지지 않는 부분에서 방해받지 않고 제가 있는 그대로 그렇게 수사를 한다면 수사를 받게끔 해줄 수 있는 기관을 요청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인데, 저는 이 모든 녹취나 이 모든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취재를 이어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취재를 마감할지도 모릅니다. 며칠 전 제가 너무나 황당한 부분에서 홍보물이라는 이 부분이 공문서가 어떻게 가태료 부분이나 이 부분의 절차가 행정적 절차는 이루어졌는데 재판장에서는 이건 홍보물 그대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재판 기록에서 그들의 범죄 기록이 저를 올가면은 그 증거로 사용됩니다. 300, 500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범죄자들이 이대로 용인되는 세상에서 버젓이 드러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정을 합니다. 홍보비가 아니고 구독료로 지급되는 건 잘못된 것이다. 경찰이 이거에게 좀 살포시 검찰에 올립니다. 이것은 문제없다. 그리고 공무원의 답변을 올립니다. 그 공무원이 바로 지금 김천시장의 선거법에 해당되는 그 공무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 사실과 다르게 적어내는 거다. 여러분, 인감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어디입니까? 시청입니다. 행정기관입니다. 그들에게서 인감증명서는 공신력 자체입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경찰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급 경찰이, 상급 경찰에 어떤 내사와 다르게 이어나가고 검찰이 듣고자 하는 게 무엇이길래 기자인저에게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당하고 사셨습니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에 김천의 트래킹 문제나 아프 폐기 문제나 그리고 박부생 시장님과 송우석 의원님 간에 이해 못할 어떤 그런 일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저는 욕설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 싸워라. 싸운 게 아닙니다. 싸움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싸움을 누가 대놓고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 사안을 보지 못하는 분들께서는 오로지 이것만 봅니다. 누가 이기냐만 봅니다. 누가 이깁니까? 국민이 이기고 진실이 이기죠. 그 시기가 문제인데, 여러분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이제껏 저 혼자 이 많은 길을 걸어오면서 그들의 저항이 이만큼 거세도 저는 올곧게 걸어가고 있었고, 그들은 제 대꾸 하나 못 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코너에 몰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딱 뒤로 돌아보십시오. 이만큼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치라이트를 비추면 여기 있는 모든 그들이 경북 범죄 커넥션입니다. 아직 숨죽여 있는 고래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망없이 사냥을 하십니까?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하면 또 그것만 보실 테니까요. 그러나 이 과정 전체가 경북 커넥션의 취재입니다. 저는 대경일보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 대경일보냐? 바로 대경이니까요. 두고 보십시오. 저는 대경일보에 일조하는 기자로서의 역할을 1년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대경일보의 부사님을 통해서 회장님을 뵙고 다시 재도약하는 대경에 대한 미래를 봤기 때문에 여기에 서슴없이 몸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대북은 이제껏 4, 5년 동안에 오면서
바로 눈앞에서 불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가고자 하는 길만 봤습니다. 제가 언제 사건 사고가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제가 개인의 일을 취재한 적이 있었습니까? 단체와 그 테두리, 여러분들이 모두 보고 있는 그 테두리에 진입해서 저는 봤습니다. 권력자와 이미 권력자이거나 권력이 되고자 하는 집단, 그것을 취재하는 언론 구밀번지 제보원이었습니다.